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의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현재,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마저 핵을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한국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이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동아시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의 순방 이후 대중국 포위망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일단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동맹이며,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선 최첨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게는 반도체 동맹 및 원전 동맹으로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도록 하는 군사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일정 부분 족쇄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비대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지금의 일본의 수준만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본을 보통국가화하여 재무장을 하자는 일본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보통국가화한다는 것은 일본이 명분만 있으면 침략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해안에 F-35를 띄울 수 있는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2척이나 보유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중형항공 모함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일본의 행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동맹에서도 일본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고,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을 상당히 늘려준 상황이 되었죠.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핑계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권한을 받아온 것인데요. 여기에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며 미국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국이 진짜로 일본을 상임이사국에 진출시키려는 것이 아닌 단순한 립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되려면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하는데, 유엔 헌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헌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분의 2 찬성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도 상임이사국 5개국 전원의 찬성을 얻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은 실제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대해 미국과 동조해온 일본을 배려한 단순한 립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립서비스라도 일본에 대해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일본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세계적인 감시기구인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자 전범국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G7 정상회담의 개최 지역을 2차 대전 원폭의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로 정하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일본이 원폭 피폭 지역을 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은 자신들이 2차 대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G7 회담이 보이콧에 놓일 상황이 되자 일본은 긴급히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키워주고 있지만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특별한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언급이 직접 나온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가 제시한 정책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적용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우드로 윌슨 센터의 발표를 선행지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있죠.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으로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와 미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의 순환 배치, 그리고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을 언급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무력화시킨 후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문가 집단들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보고서는 세계 4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가 20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주요 참여자를 보시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장관과 빅터 차 CSIS 선임 부소장,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계에서도 한국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차봇 하원의원은 16일 현지 시간 워싱턴 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이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허것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장을 직접 하게 될 경우 현재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였을 때 매년 41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을 6개월 내에 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4,330개의 핵포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폭탄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단순히 재래 전력을 과시한 것이 아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무기들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혼란을 주고 있고 반대쪽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양쪽을 다 혼자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이 있지만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점점 커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